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론적인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경매, 공매, 신탁 공매 입찰들 하시잖아요. 경매가 진행이 되고, 공매가 진행이 되고,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경매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야 채권자 측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신청하고 경매 개시가 되죠. 공매는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세금을 체납하고 세금이 체납됐으니 압류 등기가 이루어져서 공매 개시가 되죠. 그럼 신탁 공매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계속 저희가 경매, 공매, 신탁 공매 이렇게 막 입찰을 들어가야 돼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있죠. 신탁 등기되어 있는 거와 매매하는 거하고는 절대적으로 무관하잖아요. 그럼 이 신탁 공매가 들어가는 거는 우선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담보 신탁된 부동산의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똑같습니다. 채무를 불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수익자가 신탁회사에 요청해서 신탁 공매를 진행시키고 환가 처분을 하고 채권의 회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필수적인 요소냐 이 말인 거죠. 신탁 공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신탁 원부의 수탁자, 위탁자, 우선 수익자 이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신탁 공매를 진행시켜서 부동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채무 불이행이 신탁 공매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위탁자의 최후의 보루죠. 어떻게든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채권의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채권을 본인의 가진 재산으로 변제를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정리가 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보시면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물건입니다. 607호라고 나와 있고 이게 한번 전부 유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되어 있고 초 입찰가는 4억 1천만 원대, 마지막 회차에서 유찰된 가격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이 내부자한테 들었는데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그 두 번째 경우로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신탁 공매, 공매, 경매 모든 걸 검색하면서 입찰을 고려할 때 가격적인 면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적인 면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4억 1천만 원짜리가 반값으로 떨어졌네. 이게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가가 미분양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지만 이 경우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도저히 매매할 수 없고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이 부동산을 정리하는 다른 방법의 일환으로 신탁 공매를 택한 거니까 요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호구가 들어와서 이거를 낙찰받아 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나쁘게 좀 나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겠어요? 이 가격 2억 1,800까지 유찰된 이 가격에 매매를 진행하려고 해도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요새 빌라 입찰 들어가서 낙찰되는 가격대를 보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출이 막혀서 뭐 대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안 팔려요. 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 대출이 막히면 '아 경매 입찰하는 우리들만 이게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힘든 상황은 매한가지예요.
대출이 줄고 그분들이 무주택자라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 대출보다는 줄고 그럼 당연히 안 팔리니까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입찰을 들어가면서 입찰을 고려하면서 물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 눈에 익은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와 비슷한 빌라가 예를 들어 1억 5천 정도의 낙찰이 이루어졌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억 2천, 1억 3천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럼 내 눈에 익은 가격은 1억 5천인데 그 금액이 이만큼 떨어졌으면 무지하게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낙찰 받으려고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야 낙찰 받아야지 매매를 할 거 아니냐.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매매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박앤세일 해가지고 물건 필요 없는 거 사오는 경우도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하는데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가 눈에 익었던 가격보다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빌라 물건의 금액이 떨어졌다고 입찰을 들어가서 무작정 이거를 낙찰받는다. 이거 바보짓이에요. 안 팔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팔리면 그게 왜 떨어집니까? 예전에 10년 한 그쯤에 인천 지역 아파트 낙찰 받으려면 금정가의 100% 이상 써내야 됐어요. 왜 그래요? 그거 틀리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도 고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어디든 고수가 있죠. 그 고수분들이 지금 빠지니까 금액대가 빠지고 있는 거에 안 팔릴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싸질머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학원에서 펌프질 몇 번 해댄다고 가가지고 학원에서 얘기하죠. 와, 이거 이전에 1억 5천 정도에 낙찰됐던 건데 지금 1억 3천이면 충분히 낙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낙찰 받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돈 싸질머지고 경매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자 내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매, 경매, 신탁 공매가 진행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신탁 공매가 채무가 불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반값으로도 떨어뜨려서라도 어떻게든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가길 바라는 거죠. 일반 매매는 힘들어요. 일반 매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렇습니다. 근데 경매에 이렇게 함몰에 있어서 시선이 이렇게 그 달리는 경주마처럼 옆에 안 보고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떨어졌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싸니까 산다? 그 바보 같은 짓이죠.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아파트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낙찰받을 수 있다. 돈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오를 겁니다.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할 거예요. 근데 돈이 많지 않다면 정말 신중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아닌 이상은 함부로 들어가서 특히 빌라 같은 거, 이런 상가 물건 같은 거 함부로 들어가서 감정가에서 이만큼 유찰됐다고 야, 이거 나 정말 싸게 사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하고 돌아가는 판도 좀 보면서 하셔야지 싸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싸다고 다 삽니까?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